시작의 문을 쉽게 열어보는 주식학개론 시간입니다. 자,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코스피가 오늘 사상 최초 2,700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파는데도 외국인의 러브콜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서 1% 이상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자, 현재 코스닥도 보면은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죠. 910선 이상에서 꽉 잡아가고 있는 금요일 장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주식학개론은요, 토마토 투자클럽 최태규 전문가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태규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수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주식을 좀 잡아서 들어가야 될 텐데 이런 분들 주변에 많으세요. 어떻게 종목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들리거든요. 오늘 그에 대해서 좀 단서를 잡아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이제 주식할 때 보면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주식에 정답은 없어요. 결국 많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죠. 책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지금처럼 TV를 통해 가지고 주식학개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뭔가를 하나를 배우고자 합니다. 자, 주식할 때 특히 우리가 좀 유념하고 좀 참고해야 될 만한 건 과거에 한가닥 했던 분들의 그 매매 지침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식할 때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참고해야겠네, 이러한 것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결국 하나하나 과거에 어찌 보면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먼저 한 피터 린치라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월가 쪽에서 유명한 또 이제 주식 전문가인데, 이분부터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젤란 펀드로 유명합니다. 13년 동안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는 펀드죠. 13년이요? 네, 그리고 같은 기간 동안 2,700%라는 수익을 냈는데 이때 미국의 금융위기도 같이 겹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이렇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네요. 이분 같은 경우 많이 좀 회자되고 유명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피터 린치가 가장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상식의 힘, 즉 주식을 너무 난척하지 말고 일반적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접근하자.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결국 이 밑에 보면 준비 노력 없이 주식하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예. 왜? 위에 보면 가장 좋은 주식은 이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샀는데 조금 하락한다고 막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런다라는 건 결국 내가 준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옆집 또리 엄마가 이거 사 그러니까 그냥 샀다라는 것밖에 안 돼요. 누가 좋다고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피터 린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차피 애널리스트니까 종목을 추천할 때는 3분 안에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그러면 그 상대방이 괜찮은 종목 같아, 삽시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결국 추천 종목 장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결국 3분 안에 이야기할 수 있게끔 탁탁탁 명확하게 알면 되고, 결국 이 피터 린치도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주식으로 돈 벌려면 먼저 적게 잃는 방법을 배워라. 벌 때는 다 같이 벌지만 결국 잃을 때는 대비를 못하게 되면 한순간에 훅 나가는 게 이 주식이거든요. 자르는 걸 잘 잘라야 된다, 이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잘 보면 그러면 이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이 투자 방향, 한번 그것을 한번 볼게요. 가능하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자, 우리 주식형 펀드 얘기만 나와도 이제 경기 나와요. 왜? 라임, 옵티머스, 이들의 행태를 봤을 때 과연 그들한테 맡길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인 배당주에 투자하라. 배당주. 채권보다는 주식 투자를 하다 이러는데, 결국 핵심적으로 지금 연말도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피터 린치가 이야기하는 이 배당주,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종목들이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SK텔레콤, KTNG, 대신증권, 이들 배당률 괜찮아요. 작년에 배당을 많이 준다는 말이죠. 네, UIL 같은 경우도 휴대폰 부품주인데 거의 9% 주는데, 이렇게 많이 줘요? 근데 얘가 올해 좀 적자라서 내년에는 이렇게 줄지는 조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외에 진짜로 좋은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결국 맥쿼리 인프라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사회 기반 시설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수익 나는 걸 배당만 주는 기업이에요. 배당만.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360원이나 줬어요. 7.2%. 작년에도 거의 7%대 배당을 줬습니다. 이만큼 배당을 위해서 태어났군요. 배당을 위해서 저는 끝낼 종목인데 차트 보면은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 잘 보면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오히려 최근 들어선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때 움직이지 않죠. 네. 얘는 그냥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이 종목에서 원하는 건 뭔가요? 배당이거든. 그러면 10,000원짜리가 360원 올 여름에 줬어요. 그러면 내년 3월에 360원 아마 그 이상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맥쿼리 인프라 이러한 종목 관심 갖고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결국 피터 린치가 말하는 배당 관련된 종목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자, 피터 린치부터 우리가 역사적인 이 대가들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고 있습니다. 자, 피터 린치의 그 핵심은 이거인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서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죠. 가끔 보면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는 이상한 고집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누가 좋다고 해서 투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기억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배당주 성격이 있는 배당주들 조금 챙겨봤습니다. 자, 피터 린치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 다음에는 또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네, 우리 뭐 밥 한 번 먹으려면은 뭐 몇 억 줘야 된다는 워렌 버핏. 아, 그분이군요. 네네네.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데 이제 나이도 드시고 요새는 귀재인 것 같지는 좀 않은 것 같아요. 자, 일단 명성이 자자한 건 결국 가치 투자, 장기 그렇습니다. 투자 이거 하면 이제 워렌 버핏인데 유명하게 되었던 것은 1990년도 우리 닷컴 버블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재 가치가 있는 기존 종목 코카콜라 뭐 이런 것들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오히려 모두가 예스할 때 노해가지고 유명해진 분입니다. 네. 자, 우리 워렌 버핏이 말하는 10가지 투자 철학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씩 보면서 나도 주식시장에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나 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하나가 중요한 멘트들일 것 같아요. 네네네. 워렌 버핏이 이럽니다. 당신 부자 되고 싶어? 당연히 예스죠. 그러면 남들이 공포에 떨 때, 즉 막 떨어져가지고 공포에 떨 때 분할 매수해. 아, 그때. 남들이 박수 치면서 환호해. 그때부터 분할 매도해. 떠나라. 이게 워렌 버핏이 말하는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이 과연 모두가 박수 치느냐 아니면 너무 올라가서 공포스러운 거냐? 그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종목을 살 때 사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매수하지 마라. 집 내가 사고자 하는 게 이게 지금 의료 업종인지 음식료 업종인지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이 옆에서 누가 사려니까 그냥 사버려. 맞아요. 가끔 보면은 그 회사가 이거 어떤 회사야라고 물어보면은 뭐 그냥 그런 회사야라고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그죠?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한 템포 늦추고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또 우리 워렌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주식이 아니라 기업을 사라. 즉 그 기업에 대해서 더더욱 잘 알아라 이거죠. 네. 아까 피터 린치하고 똑같습니다. 매수하기 전에 이 종목 너 왜 살 건데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죠. 그 이유도 모르면서 종목 산다라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가가 반토막 났다고 겁먹고 매도할 거야?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매수하지 마. 이게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기도 6개월 전에 항공주 다 매도했어요. 예. 아까 전에 요즘에 조금 네, 그 좀 맛이 얘기가 갔죠? 이 얘기군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이제 일상생활적인 건데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예, 단검을 핸들 앞에다 꽂고 운전하는 꼴이다. 즉, 이 뭐랄까 스타너 쓰고 뭐 빚내서 쓰고 옆집에서 돈 빌려 아유 이 종목 하나면 10배야 10배 나 좀 빌려줘. 네. 이런 거 하지 말래라는 거죠. 주식은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번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런데 예. 요즘에 빚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요. 네. 이게 항상 큰 그다음 술과 빚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대잖아요. 술과 빚. 그래서 내가 술을 안 해요. 못해. 예, 그래서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결국 바른 정신, 바른 생각을 할 때 성공 투자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다. 그렇죠. 이 마지막 게 중요합니다. 원칙 1. 절대 돈을 잃지 마라.
원칙 2 절대 원칙 1을 잊지 마라. 원칙 2도 잃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잃지 말라는데 어. 이건 틀렸어요. 주식하면서 돈 안 잃을 수 없어요. 음. 결국 오랫동안 주식하면서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자를 땐 잘라줄 줄 알아야 돼. 네. 계속 품고 가게 되면은 손실을 만들어 버리면서 기회 비용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 자를 때 자를 줄 알아야지 진정한 성공 투자의 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피터 린치 그 이야기를 할 때 말했던 내용과 사실 일맥상통한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가들은 거의 큰 그림에서 같고 그러면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네. 공통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워렌 버핏은 가치주를 추구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종목 중에 가치주가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단 한국전력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어찌 보면 기간 산업이고 우리나라 이 안전 없으면은 전력 못 쓰잖아요. 그렇죠. 예,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요즘 가장 핫한 삼성전자. 7만 전자 갔어요. 네. 어찌 보면 해외에서는 한국 몰라도 삼성전자를 안다고 할 정도니까 결국 삼성전자 그다음에 세상이 변해도 노름은 안 없어집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 주식 시장은 번창하면 번창했지 줄어들 예. 수가 없어요. 따라서 그 대표적인 미래에셋 대우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자율주행이니 전기차니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5G 기반에서 했을 때 그렇습니다. 많은 하단의 종목들이 있지만 결국 그 윗단에는 우리 통신 3사가 있죠. 거기서 기본이죠. 가장 핫한 우리 SK텔레콤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이제 가치주 중에서도 제가 여기서 얘기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LG화학입니다. 요게 베스트인가요? 네,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물적 분할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게 이제 나오는데 어찌 보면 LG화학보다는 그 기업을 우리가 포커싱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LG화학 그냥만 보더라도 맨 밑에 보면 예. 좀 차트가 나왔죠. 맨 밑에 보면 영업이익률 보면은 지금 한 8%까지 올라왔어요. 그만큼 영업도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게 분사하게 되면 아마 예.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부채도 대기업들은 보통 500%, 600%인데 얘는 거의 뭐 100%밖에 안 되고 유보율 같은 경우도 4,000%대로 아주 알찬 기업이다. 튼튼하네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LG화학까지 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워렌 버핏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워렌 버핏 이꼬르 가치 투자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 몇 가지 한국의 종목들도 설명을 해주셨고 LG화학을 딱 잡아주셨는데 LG화학 주가 차트 잠깐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요걸 까먹었는데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네. 이 LG화학도 어마어마하게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분사하게 되면 LG화학하고 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이 이제 탁 나올 텐데 예. 보통 두 종목이 다 가지는 않아요. 하나는 막 급락하고 하나는 올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물정 분할한 그 회사가 결국은 주도할 거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결국 가치주로서는 그 종목을 보고 지금은 솔직히 LG화학 너무 많이 올라가는데 지금 시장이 외국인 주도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 간다?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같이 동참하자인데 잘 보시면 결국 부러질 때 부러져 가지고 거기서 위험 관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군지 아세요? 비중이 많으면 절대 손절 못 해요. 네, 맞아요. 결국 올라갈 때 비중 줄여 놓으면은 내가 일정 부분 수익이 났기 때문에 갑자기 급락 나와도 손절이 가능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익절이 되겠죠. 그러한 매매 패턴을 위해서라도 올라갈 때 내가 꼭지에서 모든 물량을 다 팔 거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 거기서 실패하니까 뭐 주식이라는 건 정답 없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인데 그 대응하는 데 있어서 나는 칼같이 손절 잘해 그러면 그냥 물량 가지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러나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디고 잘 못한다라면 올라갈 때 비중 줄이는 게 지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워렌 버핏이 이야기를 했던 가치주 국내 주식 중에서 이 LG화학을 대표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투자해야 할지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대가를 또 만나보도록 해야 될 텐데 이분은 보니까 뭐 교과서에서 너무나 많이 봤던 그분이네요. 네네네. 뭐 케인즈 이론해 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존 메이너스 케인즈 영국 대표적인 경제학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은 정치, 경제, 문화 이 다방면에서 이제 활동을 했고 네. IMF 총재도 했고요. IBRD 총재까지 역임했던 분입니다. 근데 네. 이분이 가장 강조하는 건
저평가 미인주를 차지해요. 미인주. 미인주. 예, 어찌 보면 주도주를 말하는 건가? 즉 음흠. 내재 가치가 있는 종목은 항상 주가하고 동행한다. 즉 예.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항상 올라가고 모든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 과연 실적만큼 주가가 올라갔느냐 했을 땐 전 절대로 오버슈팅이지 실적에 맞춰 가고 있는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러한 시장은 반드시 되돌림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케인즈가 말하는 투자 원칙 과연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분은 시장의 흐름을 즐기래요. 즐겨라. 예, 시장이 그러니까 몸을 맡기라 이거죠. 예, 괜히 역행하지 말고. 네. 예, 그다음에 시장의 변덕보다 강력한 것은 복리 효과다. 복리 즉 효과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식은 일정 부분 올라가면 또 그 금액에 맞춰서 또 10%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복리적으로 커지죠. 내려갈 때는 또 그 이상 하락한다라는 맞습니다. 점 명심하시고 주식은 내가 봤을 때 네. 그 구조가 수익 내는 구조보다 손실 내는 구조가 더 음.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만만히 보지 마시고 역시 자를 때 잘 잘라야 된다는 얘기 그렇죠, 다시 한번 반복되네요. 또 얘기하잖아요. 절제와 음. 균형을 유지해라. 잘난 척하지 말고 네. 잘 될 때 뒤돌아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맞아요. 시장 변화에 예민할 필요가 없다. 네. 그건 또 어찌 보면은 너무 둔감하게 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여기서 또 이야기합니다. 잃지 않는 게임을 하자. 계속 반복되네요, 이 얘기는. 그렇죠. 잃지 않을 수는 없는데 즉 내가 봤을 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 잃을 때 내가 조금 더 잃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같은 100 갖고 했다가 남들은 하락장에 50 잃어버려. 근데 나는 10만 잃어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됐을 때 더 빨리 수익 나고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반 잃은 사람은 그 회복하기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점. 결국 잃지 않는 게임은 시장 흐름에 있어서 보다 더 조금 덜 잃는 그러한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이 잃게 되다 보면은 그 종목에 매이고 다음에 투자를 아무것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죠. 네. 한번 이렇게 또 다치게 나면은 네. 겁나가지고 매수 못해요. 맞아요.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주가와 기업 가치의 완충 자리를 찾아라. 이건 지금 시장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엄청나게 갑니다나 맞아요. 셀트리온 나쁘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나 너무 가는 거죠. 너무 오버슈팅하게 되면 얘는 반드시 되돌림이 오게 되어 있고요. 원래 가치대로. 그렇죠. 그러면 결국 주가와 기업의 가치가 다시 모아지는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올라가는 자리에서 또 올라가게 되면 위험해. 내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있는데 바닥이다라고 딱 보고서 샀더니 더 떨어져. 그러면 맞아요. 일단 5년 재수 없고요. 네. 상승하는 종목 더 갈 거라고 딱 샀는데 고점 맞고 떨어지면 이거는 10년 재수 없어요. 아니 근데 이런 경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바닥이다 생각하고 바닥이 더 떨어졌는데 얘는 그래도 이제 올라가잖아요. 근데 네. 고점에서 이게 더 갈 거라고 샀는데 얘는 떨어지면 바닥 확인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2배 이상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아찔합니다 진짜. 그럼 지금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들 실적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펌핑 하는데 갈 수 있겠죠. 근데 그 펌핑 한 다음에 그것 만약에 하락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건가? 맞아요. 라고 했을 때 너무 무책임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 전문가나 방송이 좀 자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결국 지금 시장이 완벽하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라 할 때 오히려 불확실성을 타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 시장이 코로나가 치료제가 나와가지고 딱 클리어 됐을 때 시장은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부양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선택적 부양책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만이라도 하자 이거예요.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한 그 부양책이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네. 결국 그 기업들, 작은 기업들 아니면 또 우리 렌트하는 월세 내고 이러한 것들 고용 쪽 이쪽으로만이라도 빨리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러한 것들은 주식 시장에 뭐랄까 이렇게 법을 시키는 거하고는 반대되는 결과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부양책 그거 나와. 그러면 나오면 추가적인 부양책 쉽지 않아요. 예. 코로나 치료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모든 게 클리어 됐는데 경기 안 좋아. 그럼 시장은 생각보다 크게 조정 줄 수 있다라는 점도 명심해야 돼요. 기대했던 만큼 크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당연하죠. 예. 꿈과 희망이 크면 또 그만큼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집중 투자를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건데 예. 이것은 뭐 그때마다 제가 봤을 땐 그래. 시장이 뭔가 집중해. 지금 같은 때는 진짜 집중해야 되고요. 또 어찌 보면 진짜 바닥 따지고 올라갈 때는 네.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가지고 그 바닥권에서 많은 종목군들을 잡아 가지고 예, 수익을 즐겨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다 같이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그 선별적으로 선택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우리 케인즈가 말하는 이 저평가 미인주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봤는데 일단 네. BGF 어찌 보면 이제 BGF 하면은 우리 그 편의점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편의점. 자,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꾸 뭔가 사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뭐 택배도 늘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거기서 렌트도 하고요. 또 거기서 렌트도 해요? 예, 빨래방도 하고요. 그걸 자꾸 사업을 어찌 보면 노른자 자리에서 네. 그 사업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 편의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예. 지금 저평가 구간이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땐 어차피 이런 이 중장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네. 얘가 고점에 있다면 모르는데 바닥권이니까 너무 낮다. 이러한 부분 봐야 되고 서브 T&D 같은 경우는 땅 부자예요. 네. 땅 부자니까 이런 뭐 가치 투자 측면에 있어서도 괜찮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또 풍산 같은 경우도 금속광물 쪽으로 보는데 자 제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저평가 미인주는 뭐가 있느냐? 누굴까요? 오리온홀딩스. 오리온홀딩스. 네. 자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먹고 이런 것들은 안 먹고 못 살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고 이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제과라든가 영상, 건설 다양한 것을 하는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 지주회사로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는 다음에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네. 재무제표 한번 볼까요? 네. 재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네네. 하죠. 일단 보면은 어때요?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밑에 보면은 네. 영업이익률이 두 12.68%로 자릿수. 굉장히 알차죠. 그 예. 위에 보면 부채도 30%밖에 안 돼. 네. 거기다가 유보율은 6,000% 어. 이상 된다라는 것은 결국 굉장히 알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주가는 완전 바닥이야. 그러네요. 완전 바닥. 이게 무슨 일입니까 대체? 68,000원짜리가 네. 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저평가 미인주로서 어찌 보면은 투자 대상이죠. 네. 이 오리온이라는 회사가 망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땐 그렇지 그럴 않아요. 리가요? 이 탄생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이제 동양시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그 창업주가 네. 딸만 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위 둘이 딱 나눠가지고 한쪽은 동양시멘트부터 해갖고 그룹, 이쪽은 이제 동양제과 쪽이었는데 예. 이 동양그룹 쪽은 망했어요. 좀 잘못됐는데 이 제과 쪽은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이 오리온홀딩스 주가 흐름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예. 종목은 왜 안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렇게 자리 쪽에서는 큰 손들은 다 보고 있어요. 얘 재무 상태 이런 거 봤을 때 일단 본질 가치 한 3, 4만 원 나오네. 투자하는 겁니다. 네. 투자. 우리들은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가지고 빨리 어떻게 수익 내고자 하는데 맞아요. 이런 종목을 길게 보고 300억, 400억 딱 투자해 가지고 1년 지났는데 더블 돼. 그러면 300억 투자해 갖고 더블 돼 가지고 300억 벌면은 대단한 거죠. 어지간한 뭐 기업체 하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세력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교과서에서 많이 좀 봤던 케인즈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이 키워드는 그거네요. 저평가 미인주라는 건데 방금 전에 보셨죠. 오리온홀딩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무적으로 튼튼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주가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럴 때 긴 시각으로 잘 접근하면은 아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대가를 만나보도록 하죠.
네. 투자 전략가인데 이제 제레미 시걸, 제레미 시걸. 시걸 하니까 뭐 영화 배우 같기도 그 하고요. 뭐 싸움 잘하시는 분 그렇죠. 살인병기. 네네네. 이분은 이제 책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1994년도에 네. 주식 투자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바이블. 장기 투자 주가 수익률은 결국 고정자산 수익률보다 낮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했고 또 2004년도에는 이제 성장의 미래라는 책에서 일단 성장주보다 제약 필수 소비재를 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 성장주 쪽에 또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구분하기 나름인데 네. 여튼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황금 기업을 찾아라. 황금 기업. 인기주 주도주에 거기 눈길 주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업을 찾자. 네. 즉 아까처럼 먹어야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기업들은 어지간해서 안 망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업이 오너가 헛짓거리하면 망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긴 하죠. 그렇죠. 그런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 대기업들도 10년마다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을 그냥 무턱대고 투자한다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려운 거예요. 장기 투자 맞아요. 왜? 네. 기업은 성장하고 국가도 발전하면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가끔 가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낙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 조심하고 일단 먹는 기업에서 하나 찾아야 되고 네. 또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입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종목을 찾아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많이 아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고쳐야 되고 또 자꾸 이제 바이러스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제약 바이오 쪽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질기잖아요. 그러니까 엔터, 미디어 이들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최근 어제부터 좀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게임주는 대장주만 보세요. 이 작은 것들은 한번 히트 빵 치면 거기서 현금 갖고 나면은 보면 다 희해서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게임주는 좀 조심하면서 좀 큰 종목 중심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갈이 그 황금 기업을 찾아라 이러잖아요. 네네. 근데 과거의 황금 기업인데 지금은 똥주가 된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자,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신라젠도 막 10,000 얼마짜리가 15만 원짜리 갔다가 지금은 1년이라는 기간을 또 이제 연장받았는데 살기 위해서 뭐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주가라는 게 과거에는 황금이었다가 지금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이 삼성이라는 브랜드 가지고 한 삼성 엔지니어링도 10년 전만 해도 17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바닥에서 그냥 빡빡 기고 있죠. 그러니까 꼭 삼성이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업황 이런 것들을 잘못 대응하게 되면 솔직히 이 삼성 엔지니어링 막 9만 원 됐을 때도 야 이거 사야 돼 막 이랬다니까요. 막 6만 원 5만 원 됐을 때 뭐야 논밭 팔아서 사. 이거 무조건 사야 될 시기야. 이 가격이면 최적의 매수 기회지. 막 이런. 그런데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결국 뭐랄까 하고자 하는 일에 비전을 우리가 또 좀 읽을 줄 알아야지 거기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작정 두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네요. 당연하죠. 주식은 생물이라고 했어요. 계속해서 변화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냥 이 기업은 안 망할 거야. 절대 안 그래요. 삼성도 망하려면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누가 보장할 수 있는? 아무도 그걸 개런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시장이 바뀌고 그랬을 때는 뭔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해 드리고요. 그런 대비를 해야 될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전문가님이 설명을 잘 해주시겠죠? 그래야죠. 자, 그럼요. 앞으로 황금 기업이 될 만한 그런 기업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종목은 내가 좀 빼더라도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업종, 어떤 쪽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투자를 해야 될 건가라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먹고 즐기고 질병을 치료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죠. 필수적이죠, 이런 거.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접목시켜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네. 특히 우리 이전에 보면은 미샤라는 화장품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 그렇죠. 에이블 CNC 얼마나 갔나요? 맞아요. 결국 그게 히트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갔고 또 크라운 제가에서 허니버터 칩인가 뭔가 아, 난리도 아니었죠, 그죠? 정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어머 우리 아들 녀석이 이걸 왜 이렇게 잘 즐겨 먹지? 야 그거 하나 사와 그랬는데 네. 아빠 이거 못 사. 그럼 그런 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맞아요. 그럼 이 종목을 사야겠네라는 힌트를 얻어야 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군요. 그러죠. 우리 주식이 너무 머리만 쓴다고 그래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뭔가 히트가 치고 그랬을 땐 그 기업을 관심 갖고 매매하는 것도 지혜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 예. 이런 것들하고 부합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 하면은 정말 대한민국 2,2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아마 5, 600개 될 거예요. 굉장히 많죠. 거기서 어떤 종목을 찾고 들어간다라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래도 좀 안전한 이런 것들은 삼성이나 SK 그다음에 LG 이들이 투자한 기업 예. 한번 찾아보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일단 주가가 바닥일 땐 그래도 뒤에 삼성이 있는데 LG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지간해서 망하지는 않아요. 든든한 파트너가 있으니까요. 그러죠. 특히 이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보면 매출액이 200억, 300억 이런데 그냥 삼성 납품에 그건 언제든지 뭉개질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은 어느 날 보면 바이오한데 그건 결국 세력들이 늘러붙은 거야. 야, 너 이거 200억 조금 있으면 삼성에서 잘려. 네. 붙여가지고 한번 해먹고 나가자. 이렇게 늘러붙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IT 기업 중에 실적이 아주 조잘조잘한 기업들은 좀 우리가 조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기업들은 네. 투자가 될 수 없거든요. 좀 큰 그림에서 봐야 되고 예. 앞으로 이제 5G, 뭐 6G 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2차 전지, 자율주행, 5G 이거는 하나를 묶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고 네. 이게 발전해야 국가 브랜드 가치도 높아질 거라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뭐 자가용이 막 하늘로 막 날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땐 현실화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머지않았죠. 그렇죠. 결국 여기는 안 썼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드론도 같이 들어가야죠. 그러면 결국 맞아요. 어찌 보면 자동차가 드론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먼 미래이지만 지금부터 조금 관심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중요한데 근데 엔터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아티스트 하나만 가지고서 가게 되면은 우리 YG 같은 경우도 다시 다 회복은 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진짜 맘만 먹으면 그런 회사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정말 큰 고비를 넘어야 됐죠. 그죠. 근데 뭔가 백이 있는지 하여간에 잘 살아나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 그다음에 빅히트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아프게 했는데 네. 연기금이 무지하게 지금 펌핑하고 있어요. 매일 사. 다른 종목 다 팔아도 빅히트는 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뭐 식음료,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 특히 제약바이오 쪽 종목들도 보면은 열에 일곱 여덟은 다 그냥 마이너스예요. 네. 성장을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니면 도인 기업이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왕이면 이것도 잘 압축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제레미 시걸의 투자에 대해서도 살펴드렸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수적인 부분들에 집중을 하자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이 반도체, 5G,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맥락에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해 두시고요. 자, 이제 다음 대가는 또 어떤 대가가 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벤저민 분이 그레이엄. 있는데 증권부석 창시자래요. 창시자. 어찌 보면은 그 워렌 버핏보다 앞섰는데 그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 아버지. 워렌 버핏의 자식인가요? 그럼 워런 버핏이?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를 위해 분산 투자하자. 아까는 누구는 이제 선택과 집중하자는데 네. 또 이분은 분산 투자를 하재요. 그러면서 내재 가치가 높고 저평가 기업 이러한 것들을 장기 보유하자. 결국 이 가치 투자는 이 장기 보유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한 말들이 자꾸 반복되는 거 보면 결국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 기업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을 보니까 일단 유통 주식 수가 적으면은
상금성이 하루 거래량이 막 500주, 1000주, 몇천 주밖에 안 되는 그러한 기업들은 좀 조심하자 이겁니다. 근데 이들이 또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주 이런 것들 보면 삼성중공업 우선주 저때 한번 제대로 올라갈 때 봐봐요. 이거 발행 주식수가 유통 주식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거 한번 한두 달 매집 딱 해버리면요. 네. 지가 사서 올리고 사서 올리고 사서 올리고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조금만 사도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2만 주 해놓고 그게 네. 상한가에. 그 다음 날 점상 네, 산다고. 네. 예, 그럼 사람들은 그걸 보고 또 달라붙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뭔가 있나봐 하면서 그러니까 다 붙는 거죠.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식은 항상 어찌 보면 지금 시장도 버블 상태입니다. 엄청나게 지금 버블 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탐욕과 욕심이 어찌 보면 지나치게 급등시키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이 본질 가치와는 별개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됩니다 하면 미친놈 이렇게 잘 가는데 뭔 소리야라고 하실 수는 있는데 네. 그건 나중에 보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하더라도 비중 조절하면서 하자 이거. 제가 하나 자랑하자면 네. 이번 주에 저희도 우리 방에서 7종목이나 수익 났어요. 그만큼 굉장히 좋은 장이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뭐랄까 뒤에 있지는 말고 네. 앞에 나가되 좀 비중 조절하면서 적극적으로 매매하자 다시 한번 그렇죠.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즐길 것은 즐기되 우리가 조심할 것은 항상 조심하자. 이런 그러죠, 말씀이시죠. 그러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자본금이 적고 이 소형주는 피하자. 막 500원, 600원 이런 네. 종목들 좀 조심하자는 거고요. 결국 재무 상태가 우량한 기업을 찾아라. 이건 내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예. 좋은 기업 하면은 결국 하락했을 때 왜 손절을 해요? 오히려 추가 매수해 가지고 제대로 된 수익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첫 단추를 잘 매야지 잘못 매면 끝까지 잘못 매기 때문에 크게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결국 이 부분 결국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한다.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 지금 시장에서는 안 맞고요. 한번 조정 확 들어오고 나면 그때는 바닥권에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 많잖아요. 뭐 2차 전지 막 자율주행 아니 네. 5G 이들이 하락하면 모아가야죠.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립니다. 자,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한 부분까지도 살펴드렸는데, 자 마지막 한 사람만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가의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네요. 존 템플턴 어떤 투자입니까? 템플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평가 주식 투자로 이제 유명합니다. 이제 네. 이 역발상이죠. 어찌 보면 이 밑에 이야기는 아까 그 워렌 버핏하고 똑같이 공포와 혼돈의 시장에선 매수하고 모두가 환호할 땐 떠나자. 네. 이 역발상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새고요. 결국 이가 존 템플턴이 투자하고자 하는 건 결국 어찌 보면 이 심리를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담대함과 평정심을 유지하자. 주식할 때 성질 내지 말고 뭐 안 된다고 모니터 던지지 말고. 아니, 아까 전에 뭐 바른 정신, 바른 마음 그렇죠. 똑같네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네. 뭔가 고립되지 말고 열린 생각, 유연한 생각을 가지고 종목에 접근하자. 그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기업을 분석하라. 네. 그다음에 위험을 분산하고 또 실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실수는 결국 손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 그다음에 자만심 버리고 겸손하라. 그리고 부정적 생각을 버려라. 주식할 때 내가 종목이 하락할 때 꼭 그래야 이 그런 놈의 종목 왜 이렇게 한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신경 써서 샀다면 잘 품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갑자기 팍 올라가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게 주식이니까 꿈과 희망 갖고 주식 투자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피터부터 존까지 정말 역사적인 주식 투자의 대가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들 참고를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최태규 전문가님은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식학개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 다가왔습니다. 끝나기 전에 요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오후 9시, 밤 9시에 저와 또 이건 앵커가 함께하는 미스터 진단 시간도 있습니다. 한 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진단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0221283388로 전화 주시면 진단 접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주식학개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